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숨결 속에서 잠든 양심을 깨우고 시대의 정신을 만나는 공간, 조선의 충효회를 찾아보는 빛과 소금 채널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남 장성의 한 고요한 비석 앞에 서 있습니다. 글자 하나 새겨지지 않았으나 그 어떤 비문보다 더 묵직한 기록. 450년 전의 백비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박수량이 살았던 16세기는 혼란의 정점이었습니다. 훈구파의 탐욕과 살인파의 명불론이 충돌했고 관직은 곧 가문의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당시 지방관으로 부임한다는 것은 한미천 잡으러 간다는 말과 다름없었습니다. 백성들은 가렴주구에 시달렸고 중앙정부의 기강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청렴하면 바보 소리를 듣던 시대, 그 거대한 욕망의 용광로 속으로 한 사내가 걸어 들어갑니다. 그는 처세술을 배워 권력의 줄을 잡는 대신 오직 충과 돌이라는 단 두 글자만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의 공직 생활 38년은 그야말로 세속과의 거대한 전쟁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전쟁터는 바로 전라도의 중심, 전주였습니다. 박수량이 전주 부윤으로 부임했을 때 전주는 부정부패로 멍들어 있었습니다. 전임 관리들은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어 중앙 권력자들에게 바치기 바빴습니다. 박수량이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화려한 부임 잔치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대신 관아의 모든 장부를 마당에 내놓고 공개했습니다. 백성의 것은 단 한 톨도 내 상에 올리지 마라.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주의 한 강력한 세도가가 비옥한 땅을 가로채려 백성들을 위협했습니다. 박수량은 그 세도가를 관아로 불러 단호히 꾸짖었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하며 관리는 백성의 울타리이지 늑대가 아니다. 그는 말로만 외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녹봉을 털어 굶주린 백성들에게 보탰고 직접 현장을 돌며 농민들의 거친 손을 맞잡았습니다. 2년 뒤 그가 전주를 떠날 때 전주 백성들은 울며 길을 막았습니다. 그들이 박수량에게 준 것은 금은 보화가 아니라 생명을 지켜준 것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이었습니다. 그는 이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관리는 백성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백성을 섬기는 자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박수량은 승승장구했습니다. 그의 청렴함과 업무 능력을 인정한 조정은 그를 한성부 판윤, 즉 오늘날의 서울시장 자리에 앉힙니다. 조선의 수도를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 수많은 청탁이 쏟아지고 문 앞에는 금부치를 든 이들이 줄을 섰습니다. 하지만 박수량의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는 퇴근 후 돌아오면 낡은 관복을 벗고 직접 텃밭을 일궜습니다. 그의 집은 서울시장의 저택이라기엔 민망할 정도로 비좁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방 안에 그릇을 받쳐 빗물을 받아내야 할 정도였죠. 어느 날 그의 어린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다른 관리들은 대궐 같은 집에 비단옷을 입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가난해야 합니까? 박수량은 아들의 손을 잡고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국가의 녹봉뿐이다. 그 이상의 것을 탐하는 순간 나는 관리로서의 명을 잃는 것이다. 가난은 조금 불편할 뿐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부끄러운 것은 양심을 팔아 배를 채우는 일이다. 그의 초지일과는 가족들에게는 고통이었을지 모르나 조선의 백성들에게는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희망의 등불이었습니다. 명종 임금은 박수량을 진심으로 아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를 시험해보고 싶어 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토록 완벽할 수 있는가? 분명 숨겨놓은 욕심이 있을 것이다. 명종은 박수량에게 특별 하사품을 내리기로 합니다. 귀한 비단과 곡식, 그리고 넓은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수량은 머리를 조아리며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전하, 신은 이미 나라에서 충분한 녹봉을 받고 있어옵니다. 과한 은혜는 신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본분을 잊게 할 뿐이옵니다. 임금은 내심 당황했습니다. 왕의 선물을 거절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박수량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임금은 결국 그를 더 깊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대는 참으로 조선의 보배로다. 명종은
박수량이 죽을 때까지 그를 곁에 두고 국정을 의논했습니다. 박수량은 임금에게 아첨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임금이 잘못된 판단을 내릴 때면 목숨을 걸고 간언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충이자 신하의 도리임을 그는 평생에 걸쳐 증명해냈습니다. 1554년 38년의 치열한 공직 생활을 마감하며 박수량은 조용히 눈을 감으려 합니다. 그의 곁에는 남은 재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를 비용조차 없어 제자들이 돈을 모아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자식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절대로 시호를 청하지 마라. 비석을 세우되 그 위에 단 한 글자도 적지 마라. 만약 내 삶에 조금이라도 세상에 알릴 공적이 있다면 그것은 돌 위에 새기지 않아도 백성들의 가슴에 남을 것이다. 돌 위에 새긴 글자는 시간이 흐르면 닳아 없어지지만 마음의 기록은 영원한 법이다. 자식들은 통곡했습니다. 아버지는 죽어서까지 자신을 완전히 지우려 했습니다. 그것은 위선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자칫 가문의 자랑거리나 정치적 도구로 쓰이는 것을 경계한 지독하리만치 고결한 자기 성찰이었습니다. 그는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존재하길 원했습니다. 박수량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에 명종 임금은 통곡했습니다. 나라의 참된 어른이 사라졌구나. 임금은 특별히 어명을 내려 박수량의 고향인 장성에 비석을 세워주라 명했습니다. 임금이 내린 비석은 최고의 석재로 만들어졌고 그 위에는 임금이 직접 쓴 글귀가 올라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아버지의 유언을 전했습니다. 임금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그의 뜻이 그러하다면 아무것도 새기지 마라. 그의 청렴함은 이미 온 하늘이 알고 있으니 굳이 글자로 더럽힐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게 해서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백비가 탄생했습니다. 아무것도 적히지 않았기에 사람들은 그 비석 앞에 서면 자신의 비겁함과 탐욕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글자 없는 돌비는 그 어떤 화려한 비문보다 더 매섭게 세상을 꾸짖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과잉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기를 홍보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 믿는 자기 PR의 강박 속에서 우리는 매일 자신의 이름을 세상이라는 벽면에 새기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내가 무엇을 먹었는지, 어디에 갔는지, 얼마나 성공했는지 15초의 짧은 영상과 화려한 사진 한 장으로 나를 증명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빼곡하게 채워진 기록들 속에서 여러분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내 이름이 더 많이 알려질수록, 내 업적이 더 화려하게 포장될수록 왜 우리의 내면은 정작 정체 모를 공허함에 시달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돌 위에 새기려 하는 그 이름들이 대부분 진짜 나가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가짜 나이기 때문은 아닙니까? 박수량의 백비는 450년의 시간을 건너와 오늘 우리에게 서늘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그토록 새기려 하는 그 이름은 진짜 당신입니까? 아니면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 속에 갇힌 허상입니까? 그는 처세를 몰라서 이름을 지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가장 높은 곳에 올라본 사람으로서 이름의 덧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권력이란 아침 이슬과 같고 명예란 저녁 노을과 같다는 것을 그는 38년의 공직 생활 동안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를 지우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자기 수호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처세는 상황에 따라 얼굴을 바꾸고 이익에 따라 말을 바꾸는 비겁함의 다른 이름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박수량은 아류적인 처세를 거부했습니다. 공직자로서,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초지일관의 자세. 그것은 나를 드러내어 박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깎아내어 타인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백비는 비어있는 돌덩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라는 아집을 버린 자만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인격적 완성입니다. 아무것도 적지 않았기에 그 비석은 세상의 모든 비난과 칭송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야말로 박수량이 우리에게 남기고 싶었던 진짜 유산입니다. 아무 글자도 새겨지지 않은 백비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매끄러운 평면 위에
아무 글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곳에서 자신의 탐욕을 발견하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일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그 정직한 빈칸에서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벗어날 용기를 얻을 것입니다. 글자가 없기에 백비는 죽은 기록이 아니라 살아있는 대화가 됩니다. 450년 전 박수량이 비워둔 그 자리는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써내려가야 할 숙제의 공간입니다. 화려한 수식어로 자신을 포장하는 삶과 단 한 글자 없어도 향기가 나는 삶. 당신은 지금 어느 길을 걷고 계십니까? 박수량이 떠난 지 450년. 그동안 수많은 권력자가 명멸했습니다. 금으로 글자를 새긴 비석들은 풍화되어 깎여나갔고 가문의 영광을 자랑하던 사당들은 전쟁과 세월 속의 먼지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적지 않은 이 백비만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기록하지 않았기에 훼손될 내용이 없었고 자랑하지 않았기에 질투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조선의 선비들은 관직에 오를 때마다 이곳 장성을 찾았습니다. 글자 없는 비석 앞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앞으로 써내려갈 공직 생활의 이정표를 찾았습니다. 무엇을 남길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버릴 것인가를 고민하게 만드는 장소. 박수량의 백비는 존재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장성 백비가 전라남도 기념물 제구호로 지정된 것은 단순히 오래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비석이 품고 있는 무언의 무게가 우리 민족의 청렴, 정신을 상징하는 가장 강력한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초지일관이라는 말을 다시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라 안색을 바꾸고 이익에 따라 말을 바꾸는 것을 처세라 부르는 비겁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박수량은 아류적인 처세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하급 관리 시절부터 정승의 자리에 오를 때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원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융통성 없다고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융통성 없음이 결국 왕의 눈물을 닦아주었고 백성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처세란 파도를 타는 기술이지만 초지일관이란 바다의 깊은 바닥처럼 흔들리지 않는 중심입니다. 박수량은 파도에 올라타 유명해지기보다 바닥이 되어 세상을 지탱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비석에 글자를 새기지 말라는 그의 유언은 자신의 삶이 상황에 따라 해석되는 것을 막고 오직 진실로만 남기를 바랐던 한 인간의 마지막 저항이었습니다. 이제 질문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록하기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까? SNS의 짧은 글귀 하나에 일희일비하고 남들에게 보여줄 화려한 프로필을 만들기 위해 정작 내면의 양심은 비워두고 있지 않습니까? 박수량의 백비는 우리 시대의 거울입니다. 빈칸으로 남겨진 그 돌 위에는 우리 각자의 욕망이 투영됩니다. 누군가에게는 부끄러움으로, 누군가에게는 동경으로, 또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의 다짐으로 읽힙니다. 기록되지 않은 위대함. 그것은 우리가 잊고 살았던 충의 본질입니다. 진정한 충성은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퍼포먼스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나 자신에게 당당한 것입니다. 박수량은 450년 전 이미 우리에게 그 답을 던져주었습니다. 이름을 남기려 애쓰지 마라. 가치 있게 살았다면 세상이 당신을 기억할 것이다. 이제 질문은 우리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록하기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살고 있을까요? SNS의 짧은 문구 하나에 일희일비하고 타인에게 보여줄 화려한 프로필을 채우느라 정작 내면의 양심은 비워두고 있지 않습니까? 박수량의 백비는 우리 시대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글씨 하나 없는 그 돌 위에는 우리 각자의 욕망이 투영됩니다. 누군가에게는 부끄러움으로, 누군가에게는 동경으로, 또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의 다짐으로 읽힐 것입니다. 기록되지 않은 위대함이야말로 우리가 잊고 살았던 충의 본질입니다. 진정한 충성이란 남이 알아주길 바라는 퍼포먼스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자신에게 당당한 것입니다. 박수량은 450년 전 이미 우리에게 그 답을 던졌습니다. 이름을 남기려 애쓰지 마라. 가치 있게 살았다면 세상이 당신을 기억할 것이다. 처세에 휘둘리지 않고 초지일관의 정신으로 자신을 지워버린 조선의 참 기계. 그의 비석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정의와 양심, 그리고 인간의 존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비석에는 오늘 어떤 글자가 새겨지고 있습니까? 혹시 너무 많은 거짓과 자랑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나요? 진정 가치 있는 삶은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기억되는 것입니다. 박수량의 백비는 비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과 신념이라는 가장 묵직한 글자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때로는 비워두는 것이 가장 강력한 기록이 될 수 있음을 그는 몸뚱이만 한 돌덩이 하나로 증명해냈습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위대한 웅변이 됩니다. 조선의 충효의 일화, 비어있기에 더 묵직한 기록 박수량의 백비가 우리에게 묻는 것 편을 마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길동무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삶이 글자 너머의 진실에 닿기를 축복합니다.